여러분들은 가족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가장 따뜻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언제든지 옆에서 자신의 편이 돼주고 정서적으로 치유해주는 존재가 바로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가족이 언제나 아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사이가 틀어져 적군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가정 불화가 쉽게 일어나는 가족을 서로 뭉치지 않는 콩가루에 비유해 콩가루 집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그런 콩가루 집안 중에서도 남보다 못해 서로 죽이려 들기까지 하는 최악의 콩가루 집안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오사카 집안은 겉으로만 보면 평범한 집안이지만 그 속을 보면 상당히 문제 있는 집안입니다. 우선 주인공 쿄우스케의 여동생 키리노는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동생물 에로겜을 구입해 플레이하는 것은 물론 툭하면 쿄우스케의 뺨을 때리거나 걷어차는 등 사춘기라 해도 심하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이면 부모님이 말릴만 한데 키리노의 어머니는 아무리 키리노가 쿄우스케의 뺨을 때려도 아무 말 없이 넘어가고 오히려 쿄우스케가 키리노의 남자친구라고 데려온 사람에게 조금 퉁명스럽게 대하자 남의 앞에서 태도가 그게 뭐냐면서 혼내는 등 심하게 편애를 합니다. 이게 심각한 게 쿄우스케가 인성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큰 사건을 일으킨 것도 아닌데 별다른 이유 없이 노골적으로 차별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바로 키리노와 쿄우스케가 서로 사랑하는 근친상간이라는 점입니다. 키리노는 어린 시절부터 오빠인 쿄우스케를 사랑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오빠의 소꿉친구인 마나미가 붙어있자 경악을 할 정도였는데요. 이 감정은 나이가 든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과는 달리 쿄우스케가 도전을 하지 않고 평온만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자 사랑이 식었었지만 키리노 자신을 위해 분주히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이자 금세 다시 사랑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거기에 키리노는 쿄우스케의 소꿉친구이자 자신이 제일 싫어했던 마나미가 히로인 쟁탈전에서 패배하자 눈앞에서 인성질을 부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나마 정상으로 보이던 쿄우스케 역시 주변에서 그를 좋아하는 히로인들이 충분히 많이 있고 심지어 몇몇 히로인들은 고백까지 했지만 그들의 고백을 전부 차버리고 키리노를 선택하기까지 했는데요. 심지어 방금 자신이 차버린 마나미 앞에서 근친 엔딩 가보자고 라는 정신나간 소리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아버지에게는 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의외로 아버지는 작품 내 가장 정상적인 인물로 조금 꽉 막히고 엄격한 모습을 보이지만 처음부터 키리노가 에로겜을 하는 걸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며 어찌 보면 가장 부모다운 모습을 보입니다. 여담으로 이 작품의 엔딩이 모든 독자들에게 충격을 준 근친 엔딩인데다가 키리노의 행적도 좋지 않은 편이라 마나미에게 인성질을 하다 맞을 때 대부분의 독자들은 속이 시원하다는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대본 작가님도 이 장면을 보고 속이 시원하다 못해 사이다라고 했다네요. 바퀴 시리즈의 주인공 집안인 한마 가문은 지상 최강의 생물이라고 불리는 한마 유지로만을 위해 만들어진 가문입니다. 원래 유지로는 태어날 때부터 압도적인 강함을 지녀 성장한 뒤부터 더는 싸울 상대가 보이지 않자 전 세계에 자신의 씨를 뿌려 자식들을 성장시킨 뒤 자신과 싸울 상대로 만들어내는데요. 유지로의 자식들로는 주인공 한마 바퀴와 일부의 최종 보스 잭 한마가 있는데 이 둘 역시 아버지 하나 때문에 막장이 된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인 잭 한마는 유지로가 16살일 때 베트남에서 용병으로 활동하던 도중 캐나다 여군 다이안이 자신을 희생해서 유지로를 죽이려 하자 유지로가 오히려 그녀를 범해버리면서 태어난 아들인데요. 주인공 한마 바키의 경우 어머니인 아케자와 에미가 유지로에게 끌려 결혼하게 되었지만 바키를 자식으로 보지 않고 유지로와 결혼 상대로서만 보았습니다. 이 때문에 깡패를 고용해 바키를 습격하게 하거나 바키와 유지로와의 싸움에서 유지로가 마음에 들지 않아 폭언을 하면 오히려 그의 동조에 바키를 구타하기까지 했죠. 그러나 두 아들인 잭 한마와 한마 바키는 어머니를 사랑하고 이런 어머니의 인생을 망치거나 죽게 한 유지로에게 복수심을 가져 그와 싸우기를 원하는데요. 실제로 이 둘이 싸운 뒤 서로 본 적도 없는 이복 형제이지만 형제애를 보여주는 모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투쟁을 위해 가족을 만든다니 제정신이 아닌 아버지네요. 마토 가문은 육체를 벌레로 만들어 수백 년 동안 살아온 마토 조켄에 의해 만들어진 가문이자 조켄에 의해 막장이 되어버린 가문입니다. 원래 조켄은 영혼을 물질화하여 불사를 이룰 수 있는 제3마법을 통해 사람들을 구하려고 한 정의의 사도와 같은 인물이었지만
제3마법이 쉽게 완성되지가 않았고 설상가상 자신에 대해서 마술사의 혈통이 끊기게 되자 사람을 갉아먹어 마력을 보충하는 음충으로 자신의 육체를 재구성하고 수백 년을 살아왔는데요. 살아온 세월이 길어지면서 처음 목적은 잃어버리고 오로지 불사에 대한 집념만 남아 가문을 막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집념으로 자신의 후손들을 이용하면서까지 성배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는데요. 4차 성배전쟁 당시 자신의 차남인 마토 카리아가 마토 가문의 입양 온 사쿠라를 구하기 위해 성배전쟁에 참여하려 하자 1년 동안 음충으로 개조해 신체와 정신을 망가뜨리고 수명을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게 만들었는데요. 이뿐 아니라 조케는 성배전쟁 막바지에 카리아가 고통을 받으며 필사적으로 사쿠라를 구하려 했지만 결국 파멸을 맞이하여 죽는 모습을 즐겁게 바라보고 있었죠. 장남인 마토 벼쿠야는 카리아보다 낮은 마술 소양 때문에 그 어떤 기대도 하지 않고 그저 조수 취급만 하고 이름만 당주인 바지 사장으로 앉혀놨는데요. 벼쿠야 역시 자신의 신세에 대한 굴욕과 무력감으로 인해 술에 찌들어 살며 현실 도피를 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조켄의 아기는 손자 손녀에게까지 뻗쳐 사람의 인성과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렸는데요. 손녀인 마토 사쿠라한테는 입양한 뒤부터 음충이 가득한 지하실에 가둬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사쿠라를 단순히 실험체 취급을 하면서 중학생 때까지 마음이 죽어버리게 만들기도 했죠. 손자인 마토 신지는 마술 회로의 흔적만 남은 일반인이라 조켄에게 카리아만도 못한 도구 취급을 당해왔고 사쿠라가 마토 가문을 이을 마술사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녀를 괴롭히더니 어느 순간부터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결국 마토 가문은 헤븐즈필 루트에서 신지는 흑화에 가는 사쿠라에게 죽고 조케는 사쿠라의 심장에 기생하다가 완전히 타락한 사쿠라에게 뽑혀 죽어 마토 가문은 사쿠라밖에 남지 않게 되었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니 전부 자업자득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집안 싸움 스케일이 커서 외부까지 피해가 생기는 막장 집안입니다. 브리타니아 황가는 주인공 르르슈 람페르지의 고향인 신성 브리타니아 제국의 황가로 집안 싸움이 전쟁으로 번진 집안인데요. 이 모든 원인은 르르슈의 아버지이자 98대 황제인 샤를과 그의 형 V2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둘은 황가의 자식인 만큼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를 잃거나 목숨이 노려진 적이 있어 거짓이 없는 세계를 원했고 둘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자고 했으나 V2는 샤를의 아내 마리안느가 동생의 마음을 약하게 만든다고 생각해 그녀를 죽여버린 뒤 샤를에게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거짓말임을 알게 된 샤를은 형으로부터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 르르슈와 그의 여동생 나나리를 일본으로 도피시키는데요. 여기까지였으면 단순 집안 싸움으로만 끝나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지만 샤를은 죽은 자와 함께 살아갈 수 있고 거짓이 없어진 세계를 만드는 계획을 위해 자식들이 있던 일본을 침략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르르슈의 친구인 스자쿠는 아버지를 잃게 되고 르르슈는 고향으로 버림받은 상처가 치유되기도 전에 스자쿠와 헤어지는 상처를 받아 고향과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강해집니다. 결국 르르슈는 반역을 일으켜 이복형 클로비스와 이복동생인 유페미아를 죽이고 자신과 나나리를 버린 샤를마저 죽여버렸죠. 이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이 일어났고 수많은 민간인들이 죽었는데요. 그러나 이 막장 집안의 행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르르슈는 차기 황제가 되기 위해 다른 친족들을 전부 세뇌하여 조종한 뒤 황제가 되었고 신성 브리타니아 제국 제2황자이자 르르슈의 또 다른 이복형인 슈나이젤은 이에 대해 반란을 일으키는데요. 이때 그는 방해가 될 친족들을 제거하기 위해 최대 반경 8km 내의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프레이야라는 폭탄을 제국 수도에 쏴 황족은 물론 민간인들마저 완전히 소멸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여담으로 본편에서는 서로 죽이려 들었던 브리타니아 황가는 본편 이후의 이야기인 극장판 부활의 르르슈에서는 이전까지 막장인 모습은 없고 오히려 엄청난 팀플레이를 보여줬다고 하네요. 오츠츠키 일족은 나루토에 등장하는 외계인 일족으로 앞서 소개한 브리타니아 황가 이상의 민폐를 끼친 집안입니다. 이 일족의 민폐의 역사는 처음 지구에 도달한 오츠츠키 카구야에서 시작했는데요. 그녀는 같이 온 동료를 배신하고 신수의 강력한 힘을 얻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언젠가 배신한 자신을 처벌하러 올 일족을 두려워하고 있었는데요. 그녀는 일족에 대항하기 위해 무한 츠쿠요미라는 환술로 인간들을 환상의 세계에 가둬 때가 되면 병사로 사용할 인공생명체 제츠라고 불리는 존재로 바꿔가고 있었죠. 이러한 폭정을 막기 위해 카구야의 두 아들 하고로모와 하무라는 반기를 들어 카구야를 봉인했고 그녀의 힘은 하고로모의 몸에 남은 육신은 달로 만들어 봉인했습니다. 그 후 하고로모는 지상에 남아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하무라는 봉인을 지키기 위해 달로 이주했죠.
이렇게 평화가 오는 듯하지만 하고로모의 두 아들 인드라와 아수라에 의해 세계는 다시 큰 전란에 휘말리게 됩니다. 하고로모가 두 아들들이 시련을 거치게 해 동생 쪽인 아수라를 후계자로 결정했지만 인드라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친구들을 죽이면서까지 힘을 얻어 동생과 아버지를 제거하려고 했는데요. 처음에는 단둘의 싸움이 점점 사람들이 모여 기나긴 대전쟁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달로 이주한 하무라의 경우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평화를 유지했지만 죽을 때가 되자 하고모로의 세계가 불안정해지면서 그 세계를 파괴하라는 유언을 남겼는데요. 하무라는 이를 사상적인 뜻으로 파괴하라고 남긴 것이지만 달에 있던 하무라의 본가와 분가의 해석이 갈라져 버렸고 결국 내분이 일어나 본가는 일부를 제외하면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분가의 후손이었던 오우츠츠키 토네리는 극장판 나루토 더 라스트에서 분가에서 해석한 말 그대로 세계를 파괴하기 위해 달을 떨어뜨려 지구를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이쯤 되면 거의 대를 이어가며 세계를 부수며 계속 싸우는 게 이 집안의 특징 같네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가문은 지구를 넘어서 우주를 좌지우지할 집안 싸움을 벌이는 가문인데요. 바로 기동전사 건담 유니콘에 나오는 비스트 가문입니다. 비스트 가문은 지구 연방 정부를 뒤집을 수 있는 정체불명의 물체 라플라스의 궤를 가지고 연방 정부와 공생관계를 형성한 집안입니다. 이들은 이 관계를 기반으로 반세기가량 편히 살며 가문의 재단인 비스트 재단을 키워왔는데요. 그러나 이 궤의 공개 여부를 두고 집안 싸움을 하다 다른 세력과의 전쟁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가문의 초대 당주인 사이안 비스트는 라플라스의 궤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궤의 내용을 공개하려고 한 아들을 사고사로 위장해 죽여버렸는데요. 이것에 죄책감을 느낀 그는 손주인 카디아스에게 궤의 공개를 맡기고 자신은 냉동 수면실에서 은거하게 되었습니다. 카디아스 역시 조부의 뜻에 따라 공개하려 했지만 여동생 마사는 부귀영화를 포기하지 못해 마침 어머니가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금세 새 애인을 들인 아버지에게 증오가 가득한 카디아스의 아들인 알베르토와 함께 모략을 짰는데요. 이때 마사는 알베르토에게 존속 살해를 하라고 하고 알베르토는 총으로 카디아스를 쏴버렸습니다. 이 당시 카디아스는 라플라스의 궤를 한때 우주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지온 공국의 잔당 소데치키의 멤버인 스베로와 진네만과 협상해 궤를 공개하려 했었지만 자신의 아들 알베르토와 지구연방 우주군 론도벨과 특수부대 에코즈가 들어와 전투가 벌어지고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이 이후 소데치키는 지구연방 정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라플라스 사변, 제3차 네오지온 전쟁이라 불리는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집안 싸움이 우주급 전쟁으로 변하다니 이보다 더한 막장이 또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애니 속 최악의 콩가루 집안을 소개해드려봤는데요. 작게는 집안 내부에서 크게는 전쟁까지 일으키다니 정말이지 이건 남보다 못한 수준이 아니라 원수졌다고 해야 할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집안이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하시나요?